네, 다음은 매주 다루고 있는 엔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엔터 이모저모인데요. 일단은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취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금요일에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엔터주들이 금요일 날에 좀 뭐 3에서 5% 정도 하락을,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시면은 이제 전면 취소인데, 사실 이제 그 소속사에 이제 요게 이제 그 공지문이죠. 공지글을 보시면은, 자, 팬 여러분들의, 이게 원래 이제 그 맵솔 투어가 그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게 그 계획이 돼 있었고 실제로 예매까지 다 끝났었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너무 크게 터지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기다렸죠. 아이고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하면서 계속 그래도 기다렸는데 근데 이제는 뭐 좀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계획했던 공연과 동일한 규모 일정으로 공연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겠다. 이번 투어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서울 공연을 취소를 했었고 3월에 북미 공연을 연기하는 조치가 있었다. 유럽 및 일본 공연은 티켓 판매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전체 투어 일정을 잠정 중단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면 취소를 알려드리게 돼서 되게 죄송스럽다라고 하고요. 아울러 북미 지역 공연 티켓 예매자께는 티켓 구매 처리 통해 환불과 관련한 이메일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있죠. 팬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정과 형태의 공연을 새롭게 준비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매주 엔터를 다루면서 엔터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치죠. 그래서 나쁜 것도 자꾸 좋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렇게 나쁘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BTS의 그 맵솔 당시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이후에 BTS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글로벌 투어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이 스테디움 투어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고 미식 축구 경기장 빌려갖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은 그 투어를 계획을 했던 거고 실제 표들이 잘 팔려 나갔죠. 근데 그 잘 팔려 나갔던 당시보다도 지금은 여러분 사실 뭐 지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거의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빌보드를 핫백을 1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당연시 여기는 경향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진짜 인기 많았는데 진짜 인기가 더 많아졌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어를 규모를 수정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때 당시에 세웠던 옛날에 1년 반 전에 세웠던 거를 가지고서 끝까지 안고 가가지고서 요거 그대로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게 그대로 실행되기도 지금은 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군입대를 앞두고 최고의 공연을 펼치겠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더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규모를 더 늘려도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거고 그리고 티켓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거 좀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도약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읽혀져서 뭐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델타가 진짜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에서 투어를 못하는 상황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진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공연 비즈니스는 망했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롤라팔루자라고 이제 대규모 락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4일 동안 진행되는데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야 이거 코로나 재확산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평가하는 자료가 나왔죠. 증거를 찾지를 못했답니다. 이게 지금 뭐 슈퍼 전판이 뭐니 한다는 거를. 이게 이제 실제로 보니까는 38만 5천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이거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다녔거든요. 막 모여가지고 공연장에 완전 모여서 난리였는데 근데
이거 기사 나온 때 요때까지는 203명 0.05% 공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미국 지금 공연하고 저희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지금 뭐 유럽의 그 축구, 그 다음에 미국의 야구 이런 거 할 때, 그 뭐 지금 경기장이 가득가득 차가지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만 공연만 이게 뭐 가득 안 차고 뭐 갑자기 안 되고 이러겠습니까? 그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는 동일할 텐데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공연이란 비즈니스는 여러분 이제 못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취소를 한 게 바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저는 아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그 더 큰 규모의 BTS가 향후 발표를 할 때에는 투어 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여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소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빅히트 그 저기 하이브 소속이죠 플레디스 기획사에서 프로미스 나인이라고 그 걸그룹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이돌 학교라고 CJ에서 그 이제 가수 아이돌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요것도 이제 조작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얼마나 조작을 했냐면 1등을 조작해가지고 탈락을 시켰어요, 여러분. 참 CJ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플레디스가 이제 프로미스 나인이 CJ 소속으로 있다가 요번에 플레디스로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CJ가 예전에 플레디스 인수설도 나돌았었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거 하면 플레디스가 굉장히 협조적이죠. CJ하고 플레디스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하이브 정도 사이즈에서 프로미스 나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도 소소하게는 어쨌든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다. 네, 그래서 혹시 프로미스 나인 팬분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5월에 발매된 앨범의 그 초동이 37,000장으로 커리어 하이입니다. 4,000장으로 시작했어요. 6,000장, 그 다음 앨범 17,000장, 그 다음 29,000장, 그 다음에는 32,000장, 그리고 5월에는 37,000장이었습니다. 9월 컴백은 어떻게 될지,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걸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하이브 걸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SM에서 걸그룹을 만들던 분도 데려왔다. 하이브가 지금 요번에 그 방탄소년단 그 PTD 그 뮤직비디오에서 차기 걸그룹 멤버들이 지금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다. 이러면서 지금 하이브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아이즈원의 멤버였었던 김채원과 사쿠라를 하이브에서 영입한다는 썰이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당시 이제 아이즈원이 만들어지던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탈락자였던 그 허윤진이라는 연습생도 여기에 추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설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 멤버들의 추가를 해가지고서 요번에 PTD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연습생들을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티스트들하고 그 다음에 신진들을 추가를 해서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차기 걸그룹을 시장에, 그러니까 뉴페이스로만 딱 다 이제 채우기보다는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키는 전략, 빠르게 수익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이거에 사실 장단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게 장점만 있다면 이런 방식을 쓰겠죠. 근데 이게 장단이는, 단점도 있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빅히트는 과거에 사실 걸그룹을 냈다가 좀 크게 한번 되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도 안전한 길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컴백 가수들 소식입니다. 투바투 하이브 소속의, 그 다음에 SM 소속의 레드벨벳, 요렇게가 컴백을 했는데요. 지금 8월 17일 날, 월요일 우리 쉬는 날이었으니까 화요일 날에 투바투 컴백했습니다. 일단은 17일부터 4일간 약 45만 장이 팔렸어요. 요번에 앨범은 이제 리패키지 앨범이거든요. 지난번 게 이제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요 정규 앨범이 초동이 63만 장 나갔고, 첫 3개월 판매량이 81만 장으로 커리어 하이를 투바투가 찍었었죠.
굉장히 크게 또 점프를 했던 그런 이제 잘 나갔던 앨범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리패키지 앨범은 절반 정도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 선주문에서만 벌써 50만 장 넘겼었고, 그 다음에 지금 4일 동안의 판매를 봐도 45만 장이어서 역시나 이제 투바투의 팬덤이 아주 이제 그 모범생처럼 성장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지금 판매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벨벳은 투바투보다 컴백일은 하루 빨랐죠.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나 그 다음에 음원 공개는 빨랐지만 앨범 판매는 똑같이 17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4일간 누적으로 좀 판매된 양이 약 한 19만 장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성장이 좀 커요. 뭐냐면 그 레드벨벳이 계속 완전체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따로 떼내갖고 유닛 활동으로 아이린 앤 슬기, 조이, 그 다음에 웬디 이렇게 앨범을 유닛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완전체로 나왔던 앨범이 사이코였고, 이 앨범의 초동이 46,600장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첫 3개월 판매량이 14만 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일 만에 19만 장이 좀 팔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린 앤 슬기 몬스터 앨범, 요게 초동이 한 11만 7천 장 정도였고, 첫 3개월 판매량 23만 장이었는데, 뭐 지금 초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팔리고 있죠. 사실 이게 SM의 고질병이기는 한데요. 이게 보시면은 첫날에 이미 15만 장 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그 다음 셋째 날도 오전 내내 이게 뭐 그런 공구 사이트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핫트랙스나 뭐 예스24나 이런 데에서 다 품절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SM이 이제 초동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M 가수들이 품절이 자주 떠요. 그러니까 앨범을 충분하게 안 찍고 이제 그때그때 찍는 좀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레드벨벳도 요번에 그 아마 그 예약 판매로 본인들의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을지 가늠이 됐을 텐데, 첫날에 반나절 만에 일시 품절이 뜨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은 풀렸고요. 그래서 판매 데이터가 또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전히 이제 SM이 이번에 실적을 내기도 하긴 했지만은 SM에 대해 가지고서 매각을 앞두고 있으니까 앨범 판매량도 꾸미는 것 같고 실적도 꾸미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앨범 판매량을 진짜 꾸미고 싶었다면 제가 볼 때는 품절에 띄울 이유는 없지 않나요? 막 만들어서 그냥 진짜 뭐 몇몇 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가상의 매출 내면 되는데 품절에 띄울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예, 그래서 하여튼 품절 뜨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번에 볼 때. 지금 봐서는 K타운의 데이터는 K타운에서만 데이터 봤을 때 16에서 17만 장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요번에 하여튼 레드벨벳이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거는 확정적인데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 는 것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백이 예정된 게 이제 스트레이키즈하고 NCT 127입니다. 일단 스트레이키즈는 8월 23일 다음 주에 컴백이 예정이 돼 있죠. 선주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83만 장 돌파했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제 그 8월 7일 날에 라이브 요거를 방송을 하면서 좀 멘트를 드렸던 게 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를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앨범이 인생이고 그 전전 앨범이 이제 고생이거든요. 고생 앨범이 이제 선주문이 좋으니까 보도 자료를 내죠. 첫 정규 앨범 고생 선주문 20만 장 돌파. 그 다음에 이제 6월이었고 그 다음 9월 신보 인생 선주문 30만 장 돌파 자체 최고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이번 앨범도 만약 판매량이 좋다면 그러면은 분명 JYP에서 이거 관련해서 선주문 보도 자료를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적 발표 날에 이제 같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데이터가 40만 장 돌파가 아니고 83만 장 돌파,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스트레이키즈의 경우에는 보시면 선주문 물량이 가온 차트 기준으로 보면 거의 1, 2개월이면 소화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한터 차트 반영은 조금 느린 편이에요.
뭐냐면 과거 이거 20만 장 선주문 보도자료 나온 적 있죠. 그때 이 고생 앨범에 초동이 10만 8천 장이었고요. 30만 장 보도자료 나왔었던 인생 초동은 23만 3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초동 이제 그 계산을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선주문 물량보다는 꽤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그 다음 달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날에 가온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때는 거의 뭐 선주문에 육박하게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T 127이 이제 그 컴백일을 정확히 밝힌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보도자료, 이게 실적 자료에서도 9월 컴백 이렇게, 그 얘기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어저께 보니까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 그 자정에 이제 업로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약간 대학교 컨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이제 컴백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자료들을 이제 갑자기 올리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그 거의 자료 안 올라온 지가 꽤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활용이 된 걸 보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예약 판매 돌입이 되지 않을까, 컴백일도 확정이 되고. NCT 127은 보통 금요일에 컴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수들 컴백을 할 때 컴백일에 따라 가지고서 어느 시장을 집중 타겟하느냐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컴백을 한다 그러면 국내 시장 위주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컴백을 해야지 국내의 그런 음악 그 방송들 거기에서 순위 결정을 할 때 나의 이제 판매량이나 음원 듣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국내를 집중한다면 월요일에 해야 되고, 금요일에 한다는 거는 미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빌보드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금요일, 그래서 이제 보통 좀 해외 쪽을 그래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들은 금요일 내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데들은 금요일에 내죠. 예. 근데 NCT, SM 내에서는 NCT 127만이 금요일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어쨌든 노크를 계속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은 앞선 그룹들에 비하면은 뭐 비교가 안 되게 낮지만 해외 쪽의 성적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경향성으로 봐서는 아마 금요일에 컴백을 하지 않을까 이고, 9월이라 하면은 지금 예약 판매 기간을 봤을 때는 9월 10일에 컴백을 하는데 아직까지 컴백일을 발표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SM의 일처리는 가끔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17일이나 24일 컴백일일 것 같고, 근데 추석이 20에서 22일이 있기 때문에 또 추석 있는 주간에는요 아티스트들 컴백 잘 안 합니다. 아마 24일에, 왜냐면 특집 방송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컴백해서 나갈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24일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큰 차이는 없죠. 그냥 뭐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댓글에 요런 이제 오스틴 파크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더라고요. NCT의 구작은 가온에는 안 뜨는 반면 한터로 보면 뜨는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한터에 찍힌 구작 판매량은 5만 장 내로 기억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온 월간 차트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죠. 86권가에서. 그때 당시 NCT 이제 구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랬냐면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온 차트 월간 7월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NCT를 보시면은 NCT 이제 앨범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리패키지니까는 가장 최근에 낸 거죠. 그러면은 탑 100, 100위까지도 놓고 봤었을 때 NCT가 팔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거 봐라 이거 뭐 매각한다고 구작도 확 몰아서 팔고 이제는 그 이슈가 거의 뭐 끝나가니까는 구작 판매도 안 하네 얘네. 역시 걸렸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은 맑은 눈에 가지지 않습니까? 맑은 눈에 가지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100위 안에 못 들게 팔렸나 보다. 팔리긴 팔렸는데 즉 4283장보다 84장보다 적게 팔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한터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믹스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이러면 너무 여러분들 보실 게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서 그냥 이제 조용히 있었거든요. 조용히 있었는데 또 오스틴팡님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한터 월간 기준인데 여기도 이제 100위까지 나옵니다. 쭉 이제 해서 보시면 100위까지 나오는데 NCT로 찾아보면 헬로퓨처는 일단 최근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마 맛까지도 오스틴 팡님은 포함을 하신 것 같은데, 맛의 경우에는 이제 제 기준에는 이제 요때까지는 3개월 내니까는 구작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뭐 작년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5,000장 넘게 팔렸네. 그쵸? 많아요.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위 안에. 근데 판매량들이 요거랑 요거 제외하면은 아까 전에 그 가온 100위보다 판매량이 적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아마 가온에 포함이 안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0위밖에 앨범들도 많고요. 그래서 앨범이 많은 아티스트, 이전까지 많이 내놨던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깔리는 수익들이 꽤 있기는 해요. 이게 합쳐놓으면 소소하게 또 티끌 모으면 태산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온하고 한타가 좀 시차도 있는데 이거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은 3만 장 넘게 팔렸어요. 예. 그래서 NCT의 구작이 잘 팔리고 여전히 있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그 체크를 해주셔서 오스틴 팡님 감사를 드리고요.